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야간요, 즉 밤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잠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은 아니었나요? 혹시 네 번, 다섯 번까지 화장실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잠들만 하면 깨고 다시 누워 눈을 감으면 또 소변이 마려운 신호가 오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지쳐 있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은 안 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 푹 잤는데 요즘은 2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 년간 반복되니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나이 탓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또 68세 이정의 어머님은 밤새 5번은 일어나요. 처음에는 시계를 보다 말다 했는데 이제는 아예 포기했어요. 새벽 3시쯤 되면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80대 박철수 어르신은 밤마다 깨다 보니 새벽에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TV를 켜놓고 앉아 있다가 아침을 맞곤 하지요. 잠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리듬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낮 동안의 활력은 밤의 숙면에서 시작되는데 그 기본이 깨져버린다면 하루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 시간, 정비 시간입니다. 뇌가 충분히 쉬어야 기억이 정리되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세포가 재생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깨거나 겨우 잠들었다가도 금세 소변 신호로 깨어버린다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낮에 무기력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뇌가 충분히 쉬어야 기억이 정리되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세포가 재생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깨거나 겨우 잠들었다가도 금세 소변 신호로 깨어버린다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낮에 무기력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밤중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 보면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어두운 방 안, 졸린 상태에서 급히 움직이다 보면 작은 발걸음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권미숙 어르신은 화장실을 가다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이 더뎌져서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단순한 소변 문제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야간류를 완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의 첫 번째 비밀,
바로 마그네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광은 단순한 물주머니가 아닙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근육은 긴장하면 수축하고 편안하면 이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소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넉넉히 담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양에도 빨리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경보를 울리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쉽게 말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진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광 근육이 불필요하게 긴장해서 작은 자극에도 소변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마그네슘이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방광을 풍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새 풍선과 같습니다. 새 풍선은 조금의 압력으로는 터지지 않고 어느 정도 차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풍선이 오래된 것처럼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차도 팽팽해져 터질 듯한 신호를 보냅니다. 마그네슘은 이 풍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광은 수도꼭지와도 비슷합니다. 수도꼭지가 새거나 나사가 헐거워져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필요하게 물이 새는 것이죠. 마그네슘은 이 수도꼭지의 나사를 조여서 안정적으로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방광이 불필요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방광을 경보기라고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원래는 불이 크게 나야 경보가 울려야 하는데 예민해진 경보기는 작은 연기에도 요란하게 울립니다. 마그네슘은 이 경보기를 정상 수준으로 맞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한 노인 환자들에게서 야간요 횟수가 평균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유럽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환자일수록 방광 근육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4세 어르신은 밤마다 3번 이상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면서 바나나를 하루에 1개씩, 특히 저녁에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신기하게도 요즘은 1번 정도만 깨고 어떤 날은 아예 안 깨고 잘 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그네슘을 약으로 먹는 것과 바나나로 먹는 건 뭐가 다른가요? 약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고 꾸준히 유지하기 좋습니다. 바나나는 흡수율이 좋은 형태의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어 몸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과일 1개를 먹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 말고 다른 음식으로도 마그네슘을 채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같은 식품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특별히 야간요 개선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뿐 아니라 뒤에 말씀드릴 칼륨과 트립토판까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 과일로 3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나나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방광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줄고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을 더 잘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야간류를 막는 것과 동시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중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나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나트륨의 천적이라고도 불립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붓게 됩니다. 그런데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수분을 줄여줍니다. 이게 왜 야간요와 관련이 있을까요? 낮 동안 우리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액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변으로 바뀌면서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륨은 이 과정을 완화해 줍니다. 낮에 불필요한 수분을 미리 처리해 주기 때문에 밤에 몰려 나오는 소변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유독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것. 어떤 분은 낮에는 두세 번밖에 안 가는데 밤에는 5번이나 일어나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낮에 다리나 발목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이 되면 위로 올라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문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작은 저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서 그냥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갑자기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야간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낮에 조금씩 배수로를 열어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급격하게 쏟아져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보다 야간유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일본에서 진행된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유 횟수가 평균 1.5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성우 어르신은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김치, 젓갈, 찌개 같은 음식이 식탁에 늘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별 불편이 없었지만 밤에는 4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분을 줄이고 대신 바나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이상하게 밤에 덜 깨요. 예전에는 새벽 3시만 되면 꼭 화장실을 갔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깰 때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칼륨은 바나나 말고도 어디에 들어있나요? 네, 칼륨은 고구마, 시금치, 오렌지,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트립토판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야간유에 복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칼륨을 많이 먹으면 괜찮은가요? 여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의사에게 칼륨 제한을 권고받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바나나 하루 1~2개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아파트 단지로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차들이 여기저기 방치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차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야간유입니다. 칼륨은 낮 동안 주차 공간을 정리해 주어 밤에 몰리지 않게 해주는 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구독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4번이나 깨서 늘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본 대로 저녁에 바나나를 챙겨 먹고 낮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다리 부종을 줄였더니 정말로 밤에 2번 정도만 깨게 되었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이처럼 칼륨은 단순히 혈압이나 붓기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낮 동안 몸에 쌓인 부담을 줄여서 밤에 편안한 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바나나가 야간유 개선에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칼륨 덕분입니다. 이제 바나나의 3번째 비밀, 바로 트립토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흔히 행복 아미노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복 호르몬이고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분이 울적할 때 단 음식을 먹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느낌 말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야간뇨가 단순히 방광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방광이 예민해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숙면 자체가 부족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트립토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방광 신호에 덜 민감해지고 깊은 잠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 수면 스위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은 스위치가 꺼져 있어서 깨어 있고 밤이 되면 서서히 켜져야 숙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잘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조금만 자극이 있으면 다시 꺼져버립니다. 트립토판은 이 스위치에 전기를 공급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악기들이 제각각 연주하면 소음이 나지만 지휘자가 있으면 조화롭게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립토판은 지휘자처럼 수면 리듬을 조율하여 몸과 마음이 같은 리듬으로 쉬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트립토판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면 시간이 길었고 깊은 수면 단계에 머무는 시간도 증가했습니다. 또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저녁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사를 한 사람들의 멜라토닌 수치가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장순옥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바나나를 잠들기 전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화장실을 가더라도 다시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어요. 예전에는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았는데 요즘은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트립토판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바나나 말고도 트립토판이 있는 음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유, 칠면조 고기, 견과류, 콩류 같은 음식에도 트립토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저녁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수면제를 먹는 것과 뭐가 다르죠? 수면제는 뇌의 스위치를 억지로 꺼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이 오긴 하지만 숙면의 질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트립토판은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부작용 걱정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구독자 한 분은 수년간 수면제를 드셔오셨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때문에 점점 걱정이 커지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를 잠자리 전 습관으로 삼으셨는데 한두 달 지나자 수면제를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아예 끊고도 편하게 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립토판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리듬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즉, 야간뇨로 자주 깨더라도 다시 쉽게 잠들게 만들고 전체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트립토판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나나가 야간뇨와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또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 이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저녁 식사 직후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드신 후 바로 바나나를 먹으면 다른 음식과 함께 섞여 소화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쯤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때 섭취한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바나나 한 개를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씹어서 먹는 과정에서 침이 분비되고 소화효소가 함께 작용해 흡수가 더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아나 잇몸이 약해 바나나를 그대로 드시기 힘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 경우에는 바나나를 잘라서 부드러운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 스무디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우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우유 속 단백질이 트립토판의 흡수를 돕고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도 커집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바나나, 우유 한 잔은 숙면을 위한 최고의 자연 수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 바나나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덜 됩니다. 세 번째는 양입니다. 바나나는 맛있다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과해지고 당분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 바나나는 당분이 있는 과일이므로 하루 한 개를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없도록 식사량과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칼륨이 몸에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 바나나가 익지 않았을 때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아침이나 낮에 바나나를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아침이나 낮에 먹어도 마그네슘과 칼륨은 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트립토판을 통한 수면 효과는 저녁 시간에 드셨을 때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낮에 드시면 활동 중에 쓰여버리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질문. 바나나를 말린 바나나칩으로 먹어도 될까요? 바나나칩은 대체로 튀기거나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는 오히려 당분과 열량이 과해질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생 바나나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바나나는 약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드셨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 달쯤 지나니 확실히 밤에 덜 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구독자 한 분은 불면증 때문에 늘 고민이셨습니다. TV에서 바나나 이야기를 듣고 잠들기 전 꾸준히 한 개씩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지만 3주쯤 지나자 이상하게 밤에 덜 깨도 다시 금방 잠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야간류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수분 관리가 기본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저녁,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물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갈증이 난다면 입을 헹구거나 한 모금 정도로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면 건강에 나쁘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낮에 충분히 드셨다면 밤에는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이 카페인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저녁마다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끊고 난 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저녁 식사 역시 가볍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기름지게 먹거나 과식하면 위가 더부룩해지고 방광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몸이 더 예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하고 이로 인해 부종이 생기며 그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소변으로 몰려 나오면서 야간류가 심해집니다. 실제로 저녁 국물 음식을 줄이신 한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다리에 고인 수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녁에 TV를 보실 때 다리를 의자나 베개 위에 올려두면 부종이 완화되고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몰려 나오는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자기 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특히 골반과 복부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 방광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펴거나 골반을 부드럽게 흔드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걷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져 부종과 야간류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뇌의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숙면을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밤 10시쯤 규칙적으로 눕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신 한 어르신은 야간류가 줄고 낮에도 덜 피곤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방광이 더 예민해집니다. 명상이나 기도, 호흡 운동 같은 간단한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10분씩 복식 호흡을 하신 한 분은 긴장이 줄어들면서 화장실 신호도 덜 예민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야간류의 불편함은 단순히 자주 깨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도와 화장실로 가는 길에는 작은 불빛을 켜두고 미끄럽지 않도록 바닥을 정리하며 손잡이를 설치해두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체중은 방광에 더 많은 압력을 주어 야간류를 악화시킵니다. 연구에서도 비만인 사람들이 야간류를 더 자주 겪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방광의 부담이 줄어들어 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처럼 양이 많은 술은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저녁에 가볍게 마시는 술 한 잔이 습관이신 분들은 그것만 줄여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전 따뜻한 족욕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다리의 부종이 줄어 밤에 소변으로 몰리는 현상이 완화됩니다.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커져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면 바나나의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 칼륨, 트립토판 같은 영양소로 몸속에서 변화를 돕고 생활 습관은 몸 바깥에서 환경을 조율해 줍니다.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나나 하나로 과연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답은 명확해집니다. 나이 들어 생긴 불편함이 단순히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은퇴 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잠을 자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땅을 고르고 이웃과 대화하며 지내지만 밤이 되면 몇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5번 이상 깨기도 했고 새벽녘에는 눈을 붙여보기도 전에 다시 화장실이 급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로 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두려움이 더해졌습니다. 이후 가족의 권유로 바나나를 잠자리 전에 챙겨 드시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물을 줄이고 자기 전에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도 더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때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지 처음 알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68세 이모 어머님은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웃음도 많았지만 밤이 되면 표정이 굳곤 했습니다. 이유는 잦은 야간요 때문이었습니다. 심할 때는 6번이나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4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눈밑이 퀭하고 창백해져 있었고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바나나와 수면의 관계를 알게 된 후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저녁마다 바나나를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3주쯤 지나자 확실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다시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피곤하고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80세 박모 어르신은 오랫동안 수면제에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약효가 줄고 낮에는 졸음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권유로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를 잠자리 전 습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 정도 지나자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3달이 지나자 아예 끊어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약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하게 자고 아침도 상쾌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도 희망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는 이야기, 저녁에 바나나와 견과류를 챙기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했더니 1달 만에 달라졌다는 고백, 남편이 늘 밤마다 깨서 아내까지 함께 잠을 설쳤는데 요즘은 둘 다 꿀잠을 잔다는 따뜻한 사연이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체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달 이상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을 이어간 분들에게는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야간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깨움과 불편함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다시 밝게 바꿔줍니다. 바나나는 그 출발점일 뿐이고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 결과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결국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던 불편함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간요라는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가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잠이 깊지 못하면 아침이 무겁고 하루가 흐릿하며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약해져 일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야간요는 단순히 수면 부족을 넘어 낙상과 골절 같은 위험까지 동반합니다. 그렇기에 야간요는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하는 바나나 속에는 방광을 편안하게 하는 마그네슘 부종을 줄이고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칼륨, 숙면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트립토판이라는 3가지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밤마다 반복되던 깨움을 줄이고 다시 숙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을 회복으로 이끄는 작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바나나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활 습관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카페인을 줄이며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리를 올려두어 낮 동안 고인 부종을 풀고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족욕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집안을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습관이 바나나의 효과와 맞물릴 때 비로소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두세 번 깨던 밤이 한 번으로 줄었고, 어떤 분은 다시 잠들지 못해 고통스럽던 시간을 벗어나 눕자마자 다시 스르르 잠이 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의존하던 수면제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고, 어떤 분은 아침에 상쾌함을 되찾아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나나 한 개와 작은 습관의 힘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몸이 회복하는 힘은 생각보다 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부종을 줄이고 숙면 호르몬을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진 친구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라는 토양을 더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바나나를 곁에 두고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년 인생을 응원하며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깊고 달콤한 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